네, 고구려의 기상 태극기의 도시 구리 월드 디자인시티를 추진하는 구리시 출신 도의원 안승남입니다. 가끔 누가 노란 와이셔츠만 왜 입고 다니냐 그러는데 이 노란 와이셔츠가 안전을 뜻하고 또 제 이름에도 이 편안한 안자가 들어가는데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오늘 좋은 자료들, 꼼꼼한 자료를 내주신 분들께 감사드리고 아무래도 제가 많이 걸어다니고 뛰어다닌 데가 구리시다 보니까 좀 구리시와 관련된 좀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 3쪽에 보면은 이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지원 사업이 있는데 2016년 추진 계획에 이렇게 17개 시군 110개 단지 실시 예정이 되어 있는데 구리시는 여기 포함이 안 돼 있거든요. 근데 구리시에서 이거와 관련된 재원 마련이 안 돼서 포함이 안 된 건지 아니면 어떻게 된 건지 좀 설명 좀 해주시죠. 예, 공동주택은 요거는 그 시군에 물론 최종 보증에 대해서 보증을 하고 있습니다만 시구 지방도 같이 부담되는 거기 때문에 신청에 의해서 저희가 이걸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리시 같은 경우는 금년도 사업에는 신청이 없었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자료로 도에서 구리시에다가 이런 걸 신청하라고 보냈던 그 공문하고 그다음에 구리시가 접수 안 된 부분, 추가 요청하지 않은 부분을 자료로 저한테 좀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그 13쪽을 보니까 경기도 교통안전 시행계획 중점과제 사업 목록이 쭉 나와 있는데요. 이거를 보다 보니까 쾌적하고 안전한 도로 교통 구축 해가지고 도비가 한 40억 정도 사용되는데 또 한편으로는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은 한 39억 정도, 그 다음에 이제 첨단 교통정보 체계 확대 구축은 한 87억 정도, 이렇게 그 어떻게 도비가 사용되는지가 나와 있는데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 사업은 도비를 전혀 사용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 이유가 뭔지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예, 건설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교통국 건데 이거는요? 교통국인데요. 네. 전반적인 하드웨어 쪽. 그래요? 그럼 얘기해 주세요. 예. 네, 어린이 보호구역 사업은 건설국에서 추진하고 있는데요. 국비를 시청하면 시장 구조 사업이고요. 그래서 국비 50%, 시장 시국비 50%가 추진을 하고 있고 도비는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은 도비를 지원하지 않고 쓰는 사업인 게 뭐 조례나 아니면 법률 근거로 있는 겁니까? 뭐 도비를 지원해 주면 어떤 사업에 대해서 이제 조례로 하든지 그런 거고요. 그런 게 없으면은 당연히 이번 원래는 100% 시장 군수가 해야 될 사업을 이제 국비를 저희가 신청을 하면은 거기서 이제 채택된 사업에 대해서는 이제 국비가 50% 지원되는 사업. 추가로 한번 다음 기회에 자리를 제가 다시 마련을 해서 꼼꼼하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15쪽에 보면은 이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 사업 해가지고는 03년부터 15년까지 쭉 이렇게 2,663억을 투입하고 올해 또 1,772개소를 여태까지 정비해왔고 뭐 올해 수원 등 15개 군데가 10억 정도에서 진행한다고 돼 있고 이렇게 나름대로 도로교통 안전개선 사업에 대한 진행이 쭉 준비되어 있는데 저도 지금 의원 생활 6년 차인데 상임위가 좀 달라서 그랬던지 요거와 관련해서 제가 좀 소홀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구리시는 03년부터 16년까지 요 지금 도로교통 안전 개선 사업 관련해서 추진된 사업들에 대한 내용을 정리해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경기연구원에서 과속방지턱에 대한 연구를 발표를 했고 경기도민 10명 중에 5명이 피해를 봤다라는 얘기 나오고 차량 중에 한 30%가 파손되고 그런 게 나오는데 이 과속방지턱과 관련해서는 지금 그 신고를 하면 도에서 뭐 좀 이렇게 포상을 해주면서 그 문제 있는 과속방지턱을 찾아내고 있는지, 그 다음에 이것도 도가 관리하는 도로냐 시가 관리하는 도로냐에 따라 달라질 텐데 지금 이 과속방지턱 관련 내용이 나오고 난 다음에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저번에 의정부에서 한번 우리 경기도가 중심이 돼가지고 이거에 대해서 규모 있게 연말에 발표하고 뭔가 굉장히 의지를 보였는데 그 이후에 지금 꼼꼼하게 챙기고 있는지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경기연구원에서도 그런 연구를 했고요. 가속방지턱은 저희 도에서 관리하는 지방도 같은 경우는 지방도가 주로 주 가선 도로이기 때문에 좀 속도가 나는 도로라서 거기에는
거의 뭐 가속방지턱은 없는 거고요. 가속방지턱이 있는 것은 주로 이제 농어촌도로 아니면 시내에 있는 시가지에 있는 시내 이제 이면도로 그런데 이제 가속방지턱이 있습니다. 근데 이 규격은 있는데 시군에서 이제 설치를 할 때 각 이제 규격에 맞지 않게 제각각 설치하는 바람에 이제 차량들이 가다가 또 그 가속방지턱 설치 기준에 보면은 전방 한 30m에 이제 가속방지턱이 있다라는 그런 표지를 하게 되어 있는데 그런 표지가 없는 데도 있고 그래서 이제 운전자들이 불편 사항을 많이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또 반대로 사고가 많이 나는 지역에서는 주민들이 요구해서 설치해야 되는 가속방지턱이 거의 대다수라고 보면 되기 때문에요. 이거를 또 철거하기도 시장 분수 입장에서는 좀 쉽지 않은 사항이라서요. 앞으로는 가속방지턱 설치를 할 때는 사전하게 충분하게 검토를 하고 이제 가상방지턱이라고 합니다. 보면은 가속방지턱처럼 도색이 돼 있는데 실제로는 이제 턱은 없는 그런 가상방지턱이라든지 아니면은 기존에 이제 그런 걸 주로 이제 검토를 해보고요. 기존에 있는 가속방지턱도 기준에 안 맞는 거는 최대한 기준에 맞도록 서로 이제 시군에 조치를 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시군에서 그 규격이 안 맞는 그 과속 방지턱에 대해서 일제 조사를 할 필요가 있는데 이 조사를 경기도가 안전 문제를 근거로 조사를 다 하셔야 돼요. 하고 난 다음에 개선 대책을 시군으로부터 받으셔야죠. 이거를 도에서 안 해주면 누가 하겠습니까? 가뜩이나 시군 지금 돈 없다 그러는데 예산이 부족하다 그러는데 도에서 그거에 대한 정확한 그 실태 파악을 해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규격이 안 맞는 거는 언제까지 개선해 나갔다는 부분들을 도에서 할 수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건설공사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그러면 그런 비용까지 도에서 저는 지금 비용 얘기한 게 아니라 네. 실태 파악을 하고 네. 지금 지방자치단체 시군에서 가속방지턱을 설치한 부분에 대해서 관리 의무가 있어요 없어요? 총괄적인 건 도에서 하지만 실제적으로 뭐 관리하는 건 시장. 그렇다면 오늘 여기서 바로 답을 주시기보다는 실태 파악은 할 수 있는 거고 예. 실태 파악 맞추고 규격이 안 맞는 과속 방지턱에 대해서는 정말 예산을 시군에서만 해야 되는 건지 도도 책임을 같이 져야 되는 건지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확인한 다음에 개선 대책을 만들어 가지고 자료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문제는 어느 국장님께 질문해야 할 때 좀 막연해서 그런데 뭐 저희가 구리시 출신 도의원이니까 그냥 말씀드리니까 감안을 좀 해주셔요. 이게 다 연결이 될 텐데 그 구리시에 구리 농수산물 도매시장이 있습니다. 1997년 3월에 개장을 했는데 그 시설물의 안전도는 형식적으로 이렇게 주기적으로 체크하고 있지만 그 정밀 안전도 검사를 하고 있지만 하여간 지금 뭐 현대화 사업 계획 얘기도 나오고 그러다 뭐 여러 가지 중지되는 부분도 있고 이 굉장히 조립식 건물은 노후화되어 있는 상태고 화재에 대한 걱정도 있고 그다음에 2층 주차장에 이렇게 주차를 하러 가보면은 아주 시설물이 불안한 게 눈으로 보입니다. 한 C에서 D등급 정도까지 나올 것 같은데 만약에 2등급이 나오면은 이거는 폐쇄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농산물 도매 시장에 아주 많은 분들이 이용하고 있는데 거기 이용하는 분들 또 저를 포함해서 이 안전에 대한 문제가 자꾸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경기도에서도 분명히 예산을 지원한 바가 있고 그래서 한번 이 구리 농산물 도매 시장과 관련해서는 그 어느 국인지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긴 어려운데 한번 좀 우리 위원회에서 점검해서 요거와 관련된 현 상황들을 한번 좀 체크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런 데 사고 나면 구리시만 잘못했다고 할 수 없거든요. 다 책임지는 건데요. 그 다음에 위원장님, 그 우리 진접선 지하철 공사 폭파 사고 경과 아까 보고 받으셨을 텐데 이 사고는 시행자가 한국철도도시공사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경기도가 주무 관청이 돼가지고 이 지하철 공사를 관리 감독해야 될 때가 저는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또 진행되는 데도 있을 수 있다고 보는데 그거와 관련해서도 이런 사고 난 다음에 경과 보고를 드릴 게 아니라 미리 어떻게 안전하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우리 철도국을 통해서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점검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일찍 가신 걸로 보고만 하고 가신 걸로 알고 있는데 경기도가 예산을 주고 경기도가 주무관청으로 챙기는 이 지하철 공사와 관련해서는 이런 사고가 발생되지 않게끔
면밀하게 사전에 저희들이 좀 챙겨볼 수 있게끔 시간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또 마지막으로요, 이제 교육청으로 가겠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날짜는 기억을 못하는데, 경기도 초등학교 통학로 안전에 대한 전반적인 자료 요청을 했어요. 근데 담당하시는 분 와서 자료가 너무 방대하다. 어떻게 의원님 경기도 전체 초등학교 통학로를 확인합니까? 근데 저는 마음은 그렇게 급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자료를 준비하는 거나 뭐가 문제가 있어서 제가 자료 요청을 경기도 전체를 했다가 구리시로 줄였습니다. 근데 구리시의 초등학교 통학로 안전에 대한 그 답신이 온 게 학교마다 다 안전하고 잘하고 있다고 이제 저는 보고를 받고 자료를 그걸로 맞췄어요. 그런데 지난 4월 18일 날 구리시에서 제일 오래된 역사를 가진 인창초등학교에서 학부모들이 저를 만나러 왔습니다. 그 이유는 초등학교 문이 2개가 있는데 한쪽 문에 가는 그 통학로 쪽에 연립주택이 한 20, 30대 들어오는지 공사가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그랬죠. 아니 그러면 거기 스쿨존 정해가지고 딱딱딱딱 정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면 되지 않습니까? 했는데 그 100여 년 가까이 된 학교에 그 문 들어가는 그 진입로가 이 스쿨존을 설치할 수 없는 곳이었어요. 왜? 사유지니까. 그래서 제가 학부모들 얘기 듣고 현장을 가가지고 문 2군데를 다 봤는데 도대체 아이들이 등하교할 때는 너무나 위험하고 어렵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학교의 다른 어떤 쪽으로 등굣길을 낼 수 있는지 교문을 낼 수 있는지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학부모들하고도 얘기를 하고 교장님한테도 제안을 드리고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리남양주 교육지원청의 경영지원 국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려서 다 인지를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2달이 지났어요. 근데 열심히 지금 하고 계신데 저는 이제 뭐가 우려되냐면 이 연립주택 입주가 여름방학 딱 끝나고 나면 이제 2학기 때부터 시작이 돼요. 그러면 무슨 수를 써서라도 여름방학 중에 새로운 안전한 통학로를 확보를 하고 거기를 통해서 아이들이 2학기 때부터는 안전하게 다닐 수 있게끔 최대한 확보를 해줘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학교도 그렇고 우리 구리남양주 교육지원청도 그렇고 아까 우리 이재종 교육감님도 그런 걸 인지하시면서 여러 가지 그 지원사항이나 내용들을 챙기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는 잘하고 있는데 기왕이면은 학교에서 교장님이나 행정실장님이나 좀 더 열의를 가지고 챙길 수 있게끔 좀 격려를 해주시고 그리고 저도 마음이 급해가지고 우리 구리시의 시장님, 부시장님, 특히 부시장님 우리 경기도에서 오시지 않았어요. 미리 만나가지고 구리시의 그 시유지를 사용할 수 있는 사용 승낙에 대한 여러 가지 내용들을 구두로 지금 띄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놓치면 사고가 발생되고 그거에 대한 책임은 엄청납니다. 그래서 이 준비되는 일들이 좀 더 박차를 가해서 여름방학 중에 공사 끝내서 2학기부터는 안전한 통학로가 확보돼서 아이들의 안전이 책임질 수 있게끔 좀 국장님 신경 써줄 수 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좀 길게 해야 돼요. 너무 짧잖아요. 전반적인 내용은 그 학교 교문 안에 있는 그러한 안전시설에 대해서는 시설 투입이라든지 예산을 우리가 투입을 하는데 안전 통학로에 관련되어 있는 전반적인 그러한 예산 투입은 지자체하고 경찰청 소관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건의도 하고 공문이 왔다 갔다 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제가 직접 한번 챙겨보고 어떤 상태가 되고 있고 지금 진행 상태가 어떻게 되는지 꼼꼼히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그거를 확인한 거예요. 자, 아까 저기 우리 도에서는 국비하고 지자체 비용으로 뭐 안전도 이렇게 준비한다 그러고 지금 여기도 그거는 지자체 예산이 들어가야 된다라는 약간의 그 뉘앙스를 제가 봤거든요. 그런데 지자체가 갖고 있는 땅을 무상으로 사용하게끔 승낙을 해줍니다. 그것도 예산 투입의 한 방법이에요. 그런데 이 아이들 교문하고 교문 밖의 땅 그러면 통학로는 누구 돈으로 만들어야 되냐 이거 논의를 갖다가 잘못하다 보면 논의하다 보면 이게 난리가 납니다. 그럼 이제 제가 한 말씀 더 드릴게요. 구리시청 옆에 부지가 있고 바로 옆에 도림초등학교가 있는데 그 빈 부지에 시청이 지금 거기도 건물을 들어설 계획이 있어요. 그런데 도림초등학교 경계와 시청 경계가 거기가 어설프게 복잡해요. 거기도 지금 교육청에서 협의를 안 해주기 때문에 거기가 안전한 이 라인으로 보이질 않는다라고 지자체에서는 불평을 하거든요. 알고 계십니까? 그 내용?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자, 모르시잖아요. 그래서 저는 뭐냐면
이번 기회에 그 인창초 통학로 그 길을 내는데 그 돈 드는 거는 학교 바뀌니까 지자체가 해야 된다. 이렇게 딱 잘라 보시면 안 되고, 왜냐하면 지금 서로 그 지방자치단체하고 우리 교육청하고 협력해가지고 안전 문제를 해결해야 되잖아요. 그 부분에 있어서 학교 바뀌냐 아니냐를 따지다 보면은 이제 그거 가지고 한참 제기가 되니까 그거에 대해서 전향적으로 좀 검토를 해주시고, 또 역시 지자체에서도 학교하고 지자체의 땅이 겹치면서 거기에 어떻게 시설이 들어가야 했다 해서 안전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협의도 제가 중재하고 중간에 쓸 테니까요. 같이 의논해서 그 저희 지역의 좀 안전 문제에 좀 적극적인 관심과 좀 참여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한승남 의원 수고하셨습니다.